안녕하세요. 현재 사회적 이슈 사항으로 저출산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결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 청년들의 인식이 감소 추세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간접 지원 위주의 출산 정책과 주택 대출, 청약 등에 있어 미혼에 비해 불리하다는 결혼 페널티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개편할 예정이며 청약 제도도 개선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은 자녀 출산 시에 공공 민간 주택 공급에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연 7만 호를 공급 예정이며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을 살펴보자면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제도에서 탈피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뉴홈을 통해 공공분양 특별 공급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면 되겠습니다. 단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 기준에 더해 소득 자산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자산은 3.79억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유형은 연 3만억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 가구에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주요 내용인데요. 대상은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과 동일하지만 소득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이하인 자로 소득이 낮은 가구로부터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해당 유형은 연간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배정하여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인데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변경될 시 적정 면적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대상은 동일하며 소득 자산 기준에 있어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입니다. 매입 및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로 자산은 3.61억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해당 유형의 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수준입니다. 이런 공급 정책 외에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화는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할 예정으로 추후 확정 시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리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기존 소득요건 2배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산요건은 동일하지만 대상 주택의 금액을 상향하였으며 전세자금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었는데요.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 대출에서만 증액되었으며 금리는 소득별로 구간을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구입자금에 대한 금리는 최소 1.6%에서 3.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은 1.1%에서 3%까지 특례금리로 구입자금은 5년, 전세자금은 4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한 명당 0.2%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점과 구입자금은 금리 5년 연장, 전세자금은 특례금리 4년 연장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인하 및 연장 혜택은 각각 최장 15년, 12년이니 3명까지 추가로 가능하다는 내용이긴 합니다. 소개드린 금융지원 내용은 적용금리, 지원 대상 등이 적용 시점에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 공고문을 참조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청약 제도가 혼인 시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어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주택 특공이 신혼 생애 최초 등에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이 낮아 미혼일 때 청약이 유리하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부부 각각 청약을 신청 시 부적격이었던 현행에서 둘 다 유효로 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하여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특공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이력 규제도 미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는 기존 청약 시 신청자가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 신청이 가능해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다는 점을 바로잡는 부분으로 신청인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이력은 배제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는데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단 배우자 가입기간은 50% 적용, 최대 3점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했지만 입주계약 후에는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신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상 신생아 특공은 24년 4월부터, 금융지원은 24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주택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끌이라는 사회적 이슈, 청년층들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많다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정부의 이번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듯합니다. 더불어 최근 지분형 아파트 등도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결혼 출산에 주거비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결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